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무현이라고 합니다. 계속 영어로 세션을 들으셨을 텐데 한국어로 편하게 듣는 세션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내용은 영어보다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딥러닝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 중에 아파치 MXNet과 글로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MXNet으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하루 종일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 이면에 딥러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커다란 개념이 AI라는 거고요. 즉, 사람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계 또는 컴퓨터가 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것이 AI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그 중에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DL 또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고요. 다양한 머신러닝 접근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심볼리스트들로부터 커넥셔니스트, 부스터 알고리즘 등등 베이시언 알고리즘들이 있었고요. 그런 알고리즘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애큐리시가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이후에서는 애큐리시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풀고 싶었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이라는 것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애큐리시가 기존에 해왔던 머신러닝 방법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얘기할 때 딥러닝을 함께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딥러닝에서 학습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고 왼편에 인풋 값이 있고요. 인풋 값을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쭉 흘리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그 다음에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까지 계산이 되면은 프리딕트 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딕트 된 값이 나오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값들이 정확한 답을 주는 파라미터들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저희가 인풋 값을 주고 계산해낸 값과 그 다음에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과 이제 비교를 하고 정답과 저희가 계산해낸 값이 틀리면은 이 파라미터들을 보정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를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을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합니다.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은 한 번에 학습을 한 거고요.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서 머신러닝 또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하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델 중에 많이들 사용하는 모델이 바로 컴퓨터 비전의 딥러닝을 접합한 모델이죠. 컴퓨터 비전의 딥러닝을 접합하기 위해서는 공간상의 정보들을 잘 보존을 해서 피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접하시는 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별하는 CNN 네트워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어 처리에도 딥러닝이 굉장히 깊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은 앞에서 보셨던 사진을 판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입력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길이가 변할 수가 있고요. 또 앞에 데이터와 그 다음 데이터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을 하면은 앞에 단어와 그 다음 단어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별도로 필요하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 GPU 파워가 필요하게 됩니다. 작게는 하나의 머신에서 여러 개의 GPU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게 바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고, 또는 데이터가 너무 크거나 모델이 너무 크게 되면은 학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비, 하나의 서버에서 학습을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대의 서버를 동시에 동원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의 서버에서 멀티 GPU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의 서버를 동시에 하나의 모델을 학습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직접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딥러닝을 배운다라면은 한 땀 한 땀 구현하는 거를 한 번씩은 해보실 텐데, 그거를 지나서 실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일일이 로우 레벨로 구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X축은 시간이고요. 시간대별로, 연도별로 이제 나온 프레임워크들 목록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다고 적어 있는 것이 바로 띠아노고요. 그 위에 카페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CNTK, 그다음에 2015년에 샤이너, MXNet, 케라스,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게 카페2나 이제 파이톨치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베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핸드폰에 이 URL을 한번 넣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QR코드를 한번 찍어봐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한번 선택을 해줘 봐 주십시오. 네, 역시 텐서플로우가 1등, 네, 파이톨치가 유명하고요. 케라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MXNet은 누가 잘못 누르셨던 것 같아요. 네, 띠아노나 기타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MXNet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MXNet이나 글로온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MXNet과 글로온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딥러닝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딥러닝을 하는데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 URL을 한번 입력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도 있고요. 네, 질문 답은 파이썬을 대부분 이제 사용하실 것 같고, C++ 환경 또는 이제 스칼라 또는 JS 고 환경, 매트랩 환경,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도 안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파치 MXNet과 글로온을 제가 알아보는 이유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수행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환경들에 유연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효율적인 학습을 한다거나, 그리고 학습이 된 모델을 여러 가지 환경에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게 바로 아파치 MXNet과 글로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치 MXNe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MXNet은 크게 5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파치 MXNet이 설계될 때 처음부터 분산 학습을 고려돼서 설계됐기 때문에 분산 학습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한 프로그래밍 모델이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들어진 모델을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디바이스까지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작은 디바이스에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또는 딥러닝을 수행하는 것까지 고려돼서 설계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특징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프로그램 랭귀지를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최적화된 성능을
내주는 게 바로 아파치 MXNet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는 아파치 MXNet을 활용하고 있으시나요? 네, 여러 팀에서 아파치 MXNet을 실제로 현재 쓰고 있거나 또는 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하는 머신러닝 워크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언어가 이제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치 MXNet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와 백엔드 인터페이스로 구별이 돼 있고요.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랭귀지를 지원합니다. C++, 파이썬, 스칼라, R, 줄리아, 매트랩, JS, 고와 같은 다양한 랭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하지만 백엔드는 동일하게 C++로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랭귀지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동일하게 빠른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빠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XNet이 처음부터 분산 환경을 고려해서 디자인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GPU 개수를 추가하면서 성능을 살펴보면은 리니어하게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GPU가 싼 리소스는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GPU를 더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만큼 빠른 트레이닝 속도를 원합니다. MXNet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유연한 프로그래밍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그래밍 모델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하는 언어가 이제 명령형일 테고요. 두 번째는 심볼릭 또는 이제 선언형입니다.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할 때 아주 적합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모델이고요.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작성을 한다 할 때는 심볼릭 언어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MXNet은 명령형 언어로 명령형 API로 만든 또는 명령형 모델로 만든 데이터를 심볼릭 모델 또는 이제 선언형 모델을 사용을 해서 선언한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래밍 모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서 딥러닝 스크립트 또는 딥러닝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모델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MXNet은 세 가지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 컴파일러인 NMV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함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가속하는 패키지인 NN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V100 GPU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믹스드 프리시전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거나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어도 세 가지의 기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MXNet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이라든지 추론을 할 수가 있고 최신의 GPU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GPU 학습입니다. 멀티 GPU 학습을 하기 위해서 MXNet을 사용할 때는 아래 보시는 코드와 같이 컨텍스트에 사용하고 싶은 GPU 목록을 어레이 형태로 전달하기만 하면은 MXNet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요청된 GPU 개수만큼 잘라서 각각 데이터 패러리즘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GPU를 가진 EC2 인스턴스 또는 여러분들의 GPU를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 굉장히 간략하게 멀티 GPU 환경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렇게 하다가 CPU 하나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텍스트를 CPU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 대의 서버를 사용해서 분산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대의 서버가 GPU를 가지고 있는 여러 대의 서버일 수도 있고요. CPU를 가지고 있는 여러 대의 서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MXNet에서는 효과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분산 학습을 구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분산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MXNet에서는 launch.py라는 스크립트, 래퍼 스크립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래퍼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분산 학습 스크립트를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산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 노드에서 각각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파라미터들을 한데 모아서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파라미터 서버와 통신이 필요한데요. 파라미터와 서버 통신을 어싱크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싱크로너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산 딥러닝 환경을 빠른 환경을 구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까? 보통은 S3에 저장을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은 S3는 파일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이 S3에서 불가능 혹은 어려웠습니다. 한데 아파치 MXNet 같은 경우에는 S3와 인터페이스를 직접 할 수 있는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처럼 두 번째 라인에서 패스 이미지 REC를 파일 시스템이 아닌 S3 버켓 URL을 주게 되면은 S3에서 그 해당 오브젝트들을 가져와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EC2에 카피를 해올 필요가 없이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하기 때문에 EBS를 커다랗게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은 아파치 MXNet 모델 서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델을 하나 만들면 그 모델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한테 모델을 던져주고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모델을 API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야지 만든 모델이 정말 의미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AP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케일러블한 서버가 필요하고 그 위에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들웨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구성하지 않으시고 아파치 MXNet 모델 서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아파치 MXNet에서 제공하는 모델 서버 컨테이너 더커 이미지를 활용을 하셔서 탄력적인 환경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I는 오픈 API 사양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든 오픈 API 사양을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는 이 모델 서버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모델 프리딕션 API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아파치 MX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더커 이미지를 AWS 파게이트랑 함께 활용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탄력적인 API 레퍼런스 또는 인퍼런스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환경을 직접 만드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보이는 URL, 즉 AWS 머신러닝 블로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게이트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딕션을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 또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와 함께 연동을 해서 현재 제가 배포한 모델이 얼마나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에러 또는 어떤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도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라는 겁니다.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는 여러 가지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른 프레임워크를 상호 호환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상호 호환이 안 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치 MXNet이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 또는 ONNX를 지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ONX를 지원하는 다른 프레임워크들, 예를 들어 파이토치나 카페2, CNTK로 만든 모델을 아파치 MXNet 환경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또는 아파치 MXNet에서 만든 환경을 ONX를 지원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페2가 편하다라고 하면은 카페2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시고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포 환경을 아파치 MXNet의 좋은 특징들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앞서서 모델 서버를 통해서 API 서비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그 모델은 엣지 단에서 수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엣지 단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엣지 디바이스들이 있겠지만 핸드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엣지 디바이스에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서 아말가메이션이라는 기법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추론에 필요한 모든 딥러닝과 관련된 파일을 C++ 파일 하나로 변화를 합니다. 이 파일을 컴파일한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겟 디바이스에 함께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만들어진 모델을 어느 디바이스에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애플 코어 ML을 지원합니다. 애플 코어 ML 형식으로 변환하는 도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치 MXNet으로 학습된 모델을 애플 디바이스에서 추론 모델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케라스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라스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케라스를 사용하시면서 백엔드로 MXNet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케라스 버전 2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케라스 버전 2를 사용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그 코드 그대로 사용하시되 백엔드를 아파치 MXNet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점은 케라스 2를 사용하되 멀티 GPU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간단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GPU 리스트를 컨텍스트에 집어넣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멀티 GPU 학습도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매트릭들, 내가 설계한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텐서 보드를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 텐서 보드를 MXNet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MX 보드라는 오픈소스 패키지도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패키지를 활용하시면은 제가 설계한 네트워크를 텐서 보드를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하는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MXNet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간단하고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CNN 네트워크를 MXNet으로 정의한 내용을 코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데이터 인풋 레이어를 하나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정의를 합니다.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첫 번째는 mx.sim.convolution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를 넣고요. 이거를 넣을 때 커널 사이즈를 5,5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개수 또는 이제 채널의 개수를 20개로 하는 거를 이 한 줄의 코드로 간략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하시게 되죠. 액티베이션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액티베이션 함수 타입을 act 타입이라는 파라미터로 넘겨주시는 걸로 액티베이션 함수를 바로 그 다음 레이어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레이어가 들어갈까요? 네, 폴링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폴링 레이어의 타입도 폴 타입 max라는 값으로 max 폴링 레이어를 저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하나를 더 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코딩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폴링. 하지만 각각의 다른 파라미터를 주고 싶으면은 커널 사이즈, 액트 타입, 폴 타입을 또는 이제 커널 스트라이드 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둔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가고 싶다 하면은 보통 이제 플래튼하죠. 네, 한 줄로 쭉 펼치는 작업을 하는데 그 펼치는 것은 플래튼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 또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그 아파치 MXNet에서는 풀리 커넥티드라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추가를 하실 수 있고 그 레이어에 제가 원하는 뉴런 개수는 num hidden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분류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softmax를 적용을 하죠. softmax output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클래스 개수를 주고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XNet을 사용하면은 CNN 네트워크를 이와 같이 간략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은 글루온이라는 친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XNet도 충분히 좋은 것 같고 텐서플로우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CNTK라는 좋은
딥러닝 툴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파이톨치라는 것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이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 MXNet CNTK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확장성이 뛰어난 반면에 파이톨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저희가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장성이 뛰어난 반면에 유연성이 떨어지고요. 유연성이 떨어진 반면에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하나를 택하게 되면은 트레이닝 속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나 MXNet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 파이톨치로 하게 되면은 좀 속도가 느려요.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속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글로온이라는 거고요. 글로온은 파이톨치나 파이톨치의 간결함, 그리고 MXNet과 케라스와 같은 특징들을 한데 모아서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 모델, 즉 명령형 프로그래밍 모델과 심볼릭 모델을 동시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빠른 성능을 낼 수가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우는 작년 10월에 만들어졌고요. 딥러닝 모델을 아주 단순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유연한 뉴럴 네트워크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파이톨치처럼 아주 유연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통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현재는 글로온의 백엔드로 아파치 MXNet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곧 CNTK도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온의 특징을 4가지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이레벨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케라스나 파이톨치처럼 간략한 코드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연한 명령형 구조로 사용하게 됩니다. 심볼을 사용하게 되면은 심볼릭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디버깅하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제 만들었는지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명령형 언어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적 그래프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끝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아키텍처, 저런 문제를 풀 때는 저런 아키텍처, 동적인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온을 사용하면은 동적인 그래프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습 속도에 손해가 없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연함과 빠른 속도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글로온을 사용해서 최초에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하실 때는 처음에 보시는 박스처럼 설계를 하십니다. 하이브리드 시퀀셜이라는 걸로 정의를 해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레이어들을 추가를 합니다.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128개 뉴런을 갖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그 바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를 한 줄의 코드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로 64개의 뉴런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렐로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10개의 클래스에서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덴스, 즉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이지만 10개의 뉴런을 갖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구성이 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린 건 아니죠. 느립니다. 느린데 그거를 이제 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글로온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라이즈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이렇게 정의된 아키텍처가 바로 심볼릭으로 변환이 됩니다. 심볼릭으로 변환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글로온을 사용해서 엠리스트 1000개 이미지에 대한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글로온 임플리멘테이션 하면은 추론 시간이 0.3초 정도 걸리고요. 하지만 하이브리드화를 시킨 상태에서 추론을 하게 되면은 0.21초, 약 2배 정도 이제 빨라지고요.
하지만 여전히 정말 빠른 속도로 추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MX넷이 빠릅니다. 0.16초 정도 이제 빠릅니다. 하기 때문에 유연한 프로그래밍 방법과 속도를 두 개를 이제 원하실 경우에는 글로온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인퍼런스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MX넷을 선택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연한 데이터 로딩 및 변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명령형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을 하고 MX넷의 NDArray나 numpy나 레코드 IO 파일 및 또는 이제 이미지 폴더에 저장된 데이터를 로딩하는 기능을 저희가 글로온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퍼블릭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어느 URL 가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변환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로딩한 다음에 바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드한 다음에 변환 함수를 별도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하는 시점에 트랜스폼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글로온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레이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단순하게 저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몇 개를 넣어가지고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고 싶습니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컨볼루셔널 이미지 기반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딥러닝 아키텍처를 설계하실 때는 다양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적용을 바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게 아닌 RNN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기본 RNN과 그 다음에 RNN의 좀 인핸스된 버전인 LSTM, GRU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 셀 단위의 인터페이스 클래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설계도 중요하지만 로스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로스 함수를 계산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로스 함수가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바로 쓸 수 있는 모듈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딥러닝, 머신러닝 분야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빨리 변하는 만큼 새로운 방법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방법들을 빨리빨리 실험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일일이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저는 실험 AP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 나온 아키텍처들을 실험을 빨리 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게 글로온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을 설계하기도 하지만 잘 설계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거나 또는 트랜스퍼 러닝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델주라는 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주는 미리 정의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모듈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글로온이 제공하고 있는 모델은 알렉스넷이나 덴스넷, 인셉션, 레스넷 같은 많이 알려진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델주, 미리 정의된 모듈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모델주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듈을 활용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만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미리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추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트랜스퍼 러닝도 가능합니다. 기타 장점들로 더 이제 보면은 입력 레이어의 쉐이프를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요. 네트워크 레이어와 파라미터들을 조사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퍼레티브 스타일이기 때문에 파이썬 디버깅 모듈도 이제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 커스텀 레이어를 정의를 한다라거나 그런 다양한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중요한 장점은 글로온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문서, 튜토리얼, 예제 코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MX넷을 활용해서 CNN을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은 글로온으로 정의를 하면은 더 간단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할까요? 이와 같이 간단하게 CNN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글로온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간결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LSTM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글로온이 제공하는 LSTM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이와 같이 LSTM 네트워크도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파치 MXNet을 활용을 해서 어떤 학습을 어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지메이커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은 전 세션에서 이제 들으셨다시피 주피터 노트북을 간략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오늘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주피터 노트북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을 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MXNet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패턴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LSTM 모델을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MXNet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시각화하는 거는 이와 같이 이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역시 파이썬 플랫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로드한 거를 시각화를 이와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로딩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입니다. 프리 프로세싱은 시퀀스 값들을 시퀀스로 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노멀라이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코드를 이와 같이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변환된 값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전처리가 끝났으면은 학습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이제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나누는 일을 NDArray 이터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하는 거를 이와 같이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도대체 LSTM을 MXNet으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예제를 이제 꺼냈는데요. 첫 번째는 베리어블 객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타겟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LSTM을 집어넣기 위해서 LSTM 셀 히든 뉴럴은 5개짜리로 하고요. 이름은 LSTM 1이라는 걸로 시작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STM 셀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뉴런을 10개로 정의를 한 셀을 만들었고요. 그 셀을 사용을 해가지고 LSTM을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LSTM을 정의를 했고 두 번째 LSTM, 즉 레이어를 2개를 쌓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의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시킵니다. 학습을 하는 것은 MXNet에서 f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함으로써 학습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fit 함수에 전달되는 값은 트레이닝 데이터, 이밸루에이션 데이터, 그리고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니셜라이저, 그리고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파라미터들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이 쓰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학습을 할지 또는 얼마나 천천히 학습을 할지 정의하는 러닝 레이트도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요. 네. 간단하게 해서 이 포크는 2번만 돌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MXNet을 활용을 해서 바로 이제 프리딕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프리딕트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생성된 모델에 predic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딕션한 결과를 보시면요.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고요. 빨간색이 예측된 데이터입니다. 네, 이와 같이 LSTM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포캐스팅하는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죠. 또는 더 복잡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알고리즘 중에 딥AR이라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복잡한 타임 시리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이지메이커의 딥AR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XNet을 활용하는 저희 고객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그옵트라는 저희 파트너는 최적화 플랫폼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MXNet을 사용을 했을 때 최적화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8배 이상의 연산 비용을 줄여서 하고 계시고요. 투심플이라는 곳은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차량 로드 상황을 디텍트하는, 판별하는 것에 MXNet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타겟 광고를 위해서 딥러닝을 적용하고 있는 건검이라는 곳에서는 MXNet을 사용했을 때 모델 학습 시간을 21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빠른 실험을 여러 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바이어스 포 액션, 저희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선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딥러닝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보면은 MXNet 홈페이지가 있고요. mxnet.io라는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딥러닝을 처음 접한다, 머신러닝을 처음 접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온라인 북이 있습니다. 네, 이 온라인 북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양한 활용 사례,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토픽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참조를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이제 컨닝 페이퍼죠. MXNet 컨닝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거를 책상에다 딱 붙여놓고 내가 필요할 때 어떤 함수들, 어떤 API를 써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딥러닝 AMI입니다. 네, 직접 MXNet과 텐서플로우 등등을 설치하지 마시고요. AWS EC2 인스턴스를 만들 때 딥러닝 AMI를 사용하시면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여러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EC2에 최적화된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고 자료들을 활용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보시는 바와 같이 MXNet 코리아 유저 그룹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MXNet과 글로온이 여러분들의 딥러닝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피드백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